지금부터 10초 안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과 지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딱 맞췄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길래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애쓰지 않는 기술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만 몰래 하고 있는 행복해지기 위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심리기술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렛츠가 기릿! 가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긴장감과 초조함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속으로 긴장하지 말자, 차분해지자 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긴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절대로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때요? 바로 파란색 코끼리가 떠오르셨죠?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파란색 코끼리가 더 떠오르는 것처럼 긴장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긴장이 될 겁니다. 즉, 억지로 긴장을 풀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단어를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흥분하고 있다로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장난치나 싶죠?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브룩스 교수의 연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브룩스 교수는 140명의 사람에게 발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로 발표 과정을 녹화했으며 전문가가 그들의 발표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실험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조는 발표 전 나는 흥분된다를 속으로 계속 되뇌었고 다른 한 조는 차분해져야 한다를 되뇌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 결과 흥분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차분해져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보다 설득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발표뿐만 아니라 노래 경연 등 긴장감을 느끼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긴장을 흥분으로 해석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긴장된다라는 말 대신 흥분된다라는 말을 해봅시다. 물론 속으로 말하라는 의미예요. 사람들 앞에서 흥분된다 라고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긴장하지 말자라고 되뇌어서 긴장을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 결과에 속는 셈 치고 긴장을 흥분으로 바꿔봅시다. 저도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긴장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부터 흥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흥분된다.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는 친구 때문에 화났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네 핸드폰 접어서 갤럭시 폴드로 만들어줄까 하고 기종 변경 의사를 묻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스마트폰이 문제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 실험 결과는 스마트폰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행복감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실험부터 살펴봅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앤드류 프르지빌스키 교수와 카디프 대학의 네타 와인스타인 교수는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실험 참가자들을 둘씩 묶어 서로 다른 방에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이때 절반의 방에는 의자 2개와 테이블, 노트 1권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절반의 방에는 의자 2개와 테이블, 그리고 스마트폰 1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상호관계의 질과 친밀도를 조사해봤더니 스마트폰이 놓여있는 방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관계의 질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실험 참가자들은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과 친밀도를 높이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의 조언을 따른다면 스마트폰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눈앞에 사람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악영향을 보여주는 두 번째 실험을 살펴봅시다. 최근에 스윙스님과 지코님이 나오는 쇼츠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연하면 사람들이 다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는데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만 하더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촬영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볼 때 사진을 찍으면서 보면 주의력 분산으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페어필드 대학 심리학과 린다 henkel 교수는 사진을 찍으며 전시품을 보면 전시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학생 27명을 박물관에 데려가서 전시품을 자세히 관람하게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관람한 전시품은 총 30가지였는데 15가지는 눈으로만 보게 하고 나머지 15가지는 사진 촬영을 하면서 보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눈으로만 봤던 전시품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던 반면 사진을 찍으면서 봤던 전시품의 경우 기억해내는 확률이 비교적 낮았고 세부적인 특징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눈으로 직접 감상하다가 사진을 촬영하면 주의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볼 때는 눈앞의 광경에만 몰입하고 집중하는 반면 사진을 찍으면서 보면 어떤 각도로 찍어야 잘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를 고민하는 데 집중하는 바람에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카메라 렌즈를 닫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공연을 볼 때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하려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세세한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감상하시고 나중에 영상을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걸 보면 됩니다. 올리버 섹스의 책 뮤지코필리아를 보면 음악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 사례가 여럿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음악의 힘이라고 하면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작 언제 어떤 음악을 들어야 음악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우울함을 떨쳐내고 싶을 때 밝은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슬픈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밝은 음악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슬픈 음악이 정답인 것보다 왕신기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밝은 음악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논 쉘던과 유나 퍼거슨 교수는 음악의 분위기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조에게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고 다른 한 조에게는 어둡고 슬픈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우리의 예상과 같이 밝은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유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이 주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기분에 집중하고 즐거운 기분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별 생각 없이 음악만 듣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기분을 완화하고 싶을 때 가요를 듣는 게 좋을까요? 클래식을 듣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움루르 대학 연구팀이 직접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 120명에게 25분간 누워있게 하면서 절반의 사람들에게만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이때 연구자들은 음악을 듣는 그룹을 다시 세 조로 나누어 각각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맘마미아를 부른 아바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클래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고혈압 증상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슈트라우스의 곡보다 모차르트의 곡이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서 안정을 얻고 싶을 땐 모차르트의 곡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긴장감에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 슬기롭게 음악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에 대해 한 번씩만 더 짚어보자면 긴장감에 우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장된다 대신 흥분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이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현재에 집중하면 되고, 심신이 지칠 때 밝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애쓰지 않는 기술 중 4장 행복의 기술의 일부일 뿐입니다. 애쓰지 않는 기술을 직접 읽어보시면 삶의 난이도는 낮추고 행복도는 높이는 구체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시거나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애쓰지 않는 기술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존파!